매주 목요일 기후 미식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애청자들께서 기다리셨겠죠?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저희 새해 들어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새해에도 또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죠?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뭐 다짐이 있으신지 새해 다짐. 네,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개인적 실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음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학교 강연이나 뭐 강연도 있고요. 급식제도. 네, 맞습니다. 급식제도를 통해서 네. 아이들이 채식급식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저탄소 급식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이 이제 왜 그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남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알리고 이런 변화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청과 함께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2024년도에도 오늘의 기후 미식회에서 또 그런 소식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후 퀴즈가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영양지혜로 냈는데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영양지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 몸이 알아서 입맛 당기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영양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하고 1번이 시장이 반찬, 배고플 때 먹는 밥이 맛있다. 2번 가공육이 진리, 햄과 소시지는 언제나 맛있다. 아유 민망해라.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 정답일까요? 했는데 청취자 문자를 보면요. 0922님이 새싹 문자인데 그런데 가공육이 진리이긴 한데 말이죠. 버스기사인데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874님은 배추김치 한 포기면은 밥 한 그릇이 뚝딱인데요. 우리 집 김치 참 요즘 맛있습니다. 직접 키워 담갔거든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1번. 용인 수지구의 박영실님 아이들 데리고 치과 가려고 라디오 틀었다가 갑자기 퀴즈 나와서 얼른 보냅니다. 역시 즐거운 퀴즈입니다. 1번이 정답 그러셨는데요. 선생님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1번입니다. 네. 여기 5529님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쥐구를 살린다는데 육식 끊기가 쉽지 않아요. 정답 1번 배고프다 그러셨어요. 그 배고플 때 먹는 밥이 맛있다. 시장이 반찬이다. 이게 우리가 영양지혜를 갖고 있다는 건데 영양지혜가 뭔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퀴즈에서 생각해봤던 대로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왜 더 맛있을까? 이거를 네. 생각해보면 영양지혜가 뭔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왜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더 맛있을까요? 배가 고프면 몸에서 영양분을 필요로 하니까 빨리 흡수하면서 맛있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네, 맞습니다. 멋대로 생각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배고플 때 안 먹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느껴서 그 음식을 먹도록 해야죠. 그래서 몸이 스스로.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배고플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어서 이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생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는 생존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바로 영양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몸이 원하는 걸 먹어주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다 하는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아니라 요즘은 저희 세대도 다 몸에 나쁘다는 게 너무 먹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꾹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건 영양지혜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영양지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각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미각교육의 내용은 자연스러운 음식, 자연에서 난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을 천천히 우리 몸에서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예전에 음식을 가공해서 먹기 전에 그러니까 가공이래야 봐야 단순한 조리 정도로만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음식 자체가 모두 다 자연과 내 몸을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연결고리였는데 이제 그 안에서 산업 특히 자본이 들어오면서 음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되기 쉬운 어떤 첨가물들 이런 것들 인간이 좋아하는 물론 이것도 본능이긴 한데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더 선택받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식품들을 보면 맛에 대한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음식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잘 선택되어질까를 연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자를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 때 감자가 맛있다고 느꼈는데 가공식품들은 감자의 그 맛만 화학 조미료나 이런 걸 통해서 미각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재료는 감자보다 저렴한 걸로 만드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걸까요? 그래서 입에서는 원하는 맛이라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다른 물질로 먹게 되는 그런 걸까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요. 똑같은 감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 내 앞에 있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느껴져서 더 먹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음식이 없다면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감자인데 감자, 찐 감자나 이런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이 생각난다면 영양지혜가 살아있는 거죠. 몸에서. 그런데 감자 튀김 이렇게 좀 가공이 많이 되고 우리에게 맛만 주는 그런 음식들이 생각난다면 이건 이제 영양지에서 좀 벗어나서 음식 중독의 상태에 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영양지가 없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러면? 균형이라기보다는요.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정보를 우리 몸속에 쌓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 중독이라는 말은 그 중독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영양지혜와 음식 중독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능력들이 그러면은 꼭 배워야지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영양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배워야지만 되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영양소에 대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영양소 조리법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던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옛날 시대 어른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사셨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3361님이 선생님 물을 조금 드시고 하시죠. 그리고 다들 걱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또 최숙자님도 백남정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선생님 물이 있는데 저희 설명하느라고 설명하느라고 혹시 못 드셨나 해서.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 백남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고요. 한종애님, 시장이 반찬, 된장이 떨어졌는데 귀가 번쩍하네요. 백 선생님 된장 꼭 먹고 싶습니다. 배고플 때 시장 가면 먹는 것만 잔뜩 사게 돼서 폭식하게 되죠.
그러고요. 이상학님은 계란 후라이가 진짜 맛있을 때는 바로 배고플 때입니다. 밥과 환상의 조화입니다. 그러셨고요. 3814님, 아침마다 일기예보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네요.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최고죠. 1번. 손지혜님, 배고플 때 시장 가면 보이는 게 다 먹고 싶어집니다. 1번. 장기영님, 운동하고 나면 배고파질 듯합니다. 시장이 반찬. 오늘은 틀린 분이 아무도 없네요. 오늘은 다들 시장이 반찬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영양지혜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는 뭘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음식을 먹는 습관, 음식 중독이라고 또 얘기들 하는데 음식을 먹는 습관에 따라서 어떤 영양지혜가 만들어지는 걸까?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능력을 영양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영양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냐 하면 맛을 통해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보통 맛은 음식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배고프다고 그 음식의 영양소가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그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음식이 영양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올 때의 느낌 이게 바로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맛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오늘은 그냥 영양지혜를 알 수 있는 신호들 몇 가지만 그래서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맛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질린다. 아, 맞아요. 같은 맛을 반복하면 질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맛있는 건 네. 그때는 음식을 꼭 먹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먹어.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맛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네.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영양소는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질렸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몸에서. 다른 걸 넣어줘 이런 맞습니다. 뜻으로. 새로운 영양소가 필요해. 네. 이거를 질렸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네. 우리가 영양지혜라는 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영양지혜가 왜 깨졌을까를 네. 보면 그러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맛있다면 네.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 하는 신호를 보내겠죠. 네네네. 그런데 배가 불러서 이제 그만 먹으려고 했어요. 뷔페에 가서 한 2접시 먹고 나서.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나의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후식류, 달달한 디저트류를 가지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갑자기 그거를 보는 순간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먹고 싶어지겠죠, 같이? 네,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거고요. 네. 그 심리적인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네. 실제로 꽉 찼던 위가 막 움직이면서 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들어올 만한 공간을 만들어내요. 아, 정말요? 네. 그게 위가 먼저 하는 걸까요? 아니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걸까요? 생각이 먼저죠. 그러면은 그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구나. 네, 보통은 이제.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먹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본능을 약간 어떤 본능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디저트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 음식의 특징. 강력한 단맛.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굉장히 크기가 작고 예쁘니까 먹어도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기름이 많죠. 맞습니다. 네. 기름진 거. 우리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칼로리를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우리 몸은 우리 몸에서 없으면 바로 죽는 영양소가 바로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 그다음에 칼로리를 많이 내는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좋아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초콜릿이나 또는 그런 기름진 음식들이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름이나 단맛만 강력하게 모아놓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이제 가공식품 그러면 우리는 꼭 첨가물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들을 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네. 우리 몸의 배고픔을 이기고 꼭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영양제에서 멀어지는 거죠. 영양지에서 멀어지고 음식 습관이 그렇게 생기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아. 그래서 제가 배고플 때 떠오르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네. 내 몸이 건강한지 또는 음식 중독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삶은 감자 이런 거는 그냥 가장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원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걸 또 기름에 튀겨가지고 네. 굉장한 고칼로리를 내는 것들을 원한다면 이거는 중독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잖아요. 네. 꼬망이들 네. 영양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배가 틀림없이 고플 텐데 막 안 먹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이들 편식지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TV 프로그램에서.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렇게 제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네. 안쓰러운 마음에 밥을 안 먹는 대신 뭐를 먹게 다른 걸 됩니다. 먹게 하니까 네네. 밥을 또 더 안 먹게 네, 되는. 그게 이제 주로 달달한 간식류들이죠. 그렇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젤리, 과자 이런 것들.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여러분 영양제를 그래서 우리가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들으시면서 내가 망가져 있구나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영양제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인 것처럼 음식 습관을 통해서 우리 네. 몸에서 우리 몸에서 그냥 음식 중독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에서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음식을 원하려면 반복적으로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요럴 때 이제 약간 의지가 필요한 거죠. 반복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몸에서 깨워줘야 된다. 네. 그렇구나. 이게 가로막는 방해 요소, 그러니까 영양제를 일부러 우리가 깨워야 할 만큼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디저트류나 이런 걸 보면서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거, 네, 가공식품을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거, 네, 이런 네. 걸까요? 네.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 그러니까 자연에서 좀 멀리 있는 음식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먹고 있다면 네. 내 몸의 영양제가 깨져 있는. 네, 깨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 기대되시죠? 이제 이 우리가 몸에 갖고 있는 영양제를 잘 살려내면은 힘든 다이어트를 안 해도 건강한 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런 타고난 영양제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거 다음에 백남정 대표님께 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의 뉴스가 전해질지 궁금한데요. 중요한 건 가상 뉴스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인사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깜빡했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지난 2주 동안. 네, 이제 새해가 돼서 네. 저희 조합에 새로운 새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파주회 시민발전협동조합이요. 보통 이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를 해야 되고 출자를 하기 위해서 한 구좌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새해니까 네. 세뱃돈 대신에 손주 손녀들에게 네. 아들 딸에게 괜찮은 방식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시민발전협동조합. 네, 저희 항구자가 10만 진짜 원인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출자 증서를 이제 유가증권처럼 네.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뱃돈으로 주고 그럼 여기 뒤에 이걸 받은 사람이 QR 코드를 스캔을 해서 자기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네. 조합원이 된과 동시에 저희 조합이 하는 배당금도 나중에 받을 수 나오고요. 있고. 그런데 이게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주다니. 그러면 상품권도 아니고. 사실은 원하는 시점에 탈퇴를 하게 되면 다시 저희는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잘 봤다가 이 햇빛 발전이 가진 가치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조합원 숫자도 늘리고 미래의 조합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싫으면은 탈퇴해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줄 수 있는 거죠.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해시민발전협동조합 태양광이 뭔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이런 아이디어가. 자, 이거는 미래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네. 이건 가상 뉴스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일의 기후 가상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회 뉴스입니다. H호텔 체인 3년간 에너지 요금 환급하지 않았다 적발. 전 세계 호텔 체인의 서비스 정책 변화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호텔 이용 요금이요. 에너지 이용 요금이 개별 측정되어 퇴실 시 정산하도록 현재 되어 있었는데 H호텔 체인 제주점에서 지난 3년간 이용 고객들에게 사후 정산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내부 직원의 폭로에 의해 밝혀져서요. 그 금액이 총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호텔 체인 측 관계자는 단순한 전산 실수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경찰은 사후 정산 내역을 고객이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 하여서요. 이후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3년 전 글로벌 숙박 업계는 요금 부과 방식을 바꾸어서요. 현재의 포괄 요금 방식에서 개별 미터링을 통한 전력 및 열수 요금의 정산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숙박요금 정산과 관련한 고객의 컴플레인이 있다고 호텔 체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냥 한꺼번에 내는데 미래에는 에너지 요금이나 여러 가지를 개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신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1박에 얼마 이렇게 돼 있죠. 되어 있죠. 묶어서. 이게 합리적인 요금 부과 방식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일종의 문화인데요. 편하니까. 네. 그래서 호텔에 가게 되면요. 어떠세요? 좀 뭐 숙박 온도라든지 솔직히 막 쓰죠. 들어가면. 그렇죠. 다들 그렇죠. 막 쓰죠. 이 숙박업계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문화를 해도 손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개별 요금 체계로 바꾸고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네. 그럼 심지어는 숙박업소에서도 내가 에너지를 덜 썼다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받을 수 있다. 네네, 그런 체계로 바뀔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항이 있을 거고 이 요금 체계 변경은 문화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개별 방 호실마다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정말 에너지 절약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역시 에너지 절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텐데요. 포괄요금 체계가 아니라 개별로 간다고 했을 때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포괄요금 체계는요. 사실 이용상 편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케팅 심리학적으로 매출을 높인다거나 서비스 만족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요 금액 내고 내가 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마음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요. 하지만 결정적으로요.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원의 낭비를 유발하는 요금 체계라는 점이 치명적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뭐 이건 호텔은 한 예에 불과하고요. 식당에서 반찬 하나하나의 가격을 붙이는 일본식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 상에 상에다가 얼마. 얼마로 가격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반찬 인심이 넉넉한 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국 식당들이. 그럼 한국식을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네. 아마 뭐 훈훈한 인심은 한국에서 더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반은요 한국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한식이 잔반이 많다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그 에너지 사용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뭐 일회용품을 줄이자 해서 그린스테이 이런 활동도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더 강화될까요, 그러면? 네, 호텔 업계에도 이제 아리백 같은 의무적 경영 활동이 강화된다면요. 지금은요, 그린스테이라 그래서 호텔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주요 이제 맞아요. 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칫솔을 가지고 가서 있는 거 쓰지 말자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 뭐 아주 깨끗한 침구류인데 네. 빨지 않게 해준다든지. 네, 2박 뭐 3일 동안 안 빤다 뭐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되는 지금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에너지 주로 또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문제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요금 체계의 변화 같은 걸로 좀 더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든지 재생 에너지가 요금 체계에 반영이 되게 한다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호텔 숙박비가 개별 부과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또 사회면 뉴스입니다. 주택 에너지 등급제 결사 반대 국토부 앞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인 토요일부터 무려 1박 2일간 에너지 등급제 반대 전국 연대가 세종시의 국토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인근 교통 마비가 예상됩니다. 이 반대 연대는요, 국토부가 너무 급격하게 주택 에너지 등급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 등과 연계된 주택 에너지 등급제는 또 하나의 부자 감세이며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나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주택 에너지 등급제를 예고하고 재산세와 연동하여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어왔던 것이 점차 등급 간 차별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요, 새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서 실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요, 정확히 같은 입지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에너지 등급에 따라 심하면 3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미리미리 대비한 아파트 단지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 단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전국 규모의 첫 시위로 이 반대연대는요, 이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전개하여 재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등급제 반대 전국 연대 하니까 웃음이 빵 터졌던 게 진짜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건축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이런 건? 뭐 쉽게는 단열의 강화고요. 지금 이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만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구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손이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인센티브나요. 네. 그 탄소 배출이 적은 건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예. 불이익을 주는 간접적 방법이 될 텐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등급을 적용하는 겁니다. 뭐 이 냉장고나 자동차처럼 등급제가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A, B, C, D 2등급을 매긴다든지 네. 하는 방식으로요. 유럽에서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이거 시행 중에 있는 거고요. 주택마다 자동차 연비처럼 성능별 등급이 매겨지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뭐 재생에너지를 쓴다든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기는 하겠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태양광 쉽게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은 뭐 아시다시피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지열, 단열,
같은 에너지 생산 시설, 효율화 시설이 투자된 주택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게 될 텐데요. 네. 흔하게는 이제 뭐 아까 말한 5등급 방식으로 나누어서요. 각각 지원한 정책이나 세제 정책에 차등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요. 세제 정책. 네네네. 그럼 뭐 관련한 세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양도세라든지, 그렇죠.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민들 동의를 얻기 복잡한데 이거 설치하면 세제 감면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순히 세금 얼마를 절감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네. 이런 기능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자체, 부동산 가격 자체에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정도라면 입주자 대표의 분위기가 싹 달라질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이건 가상 뉴스입니다. 지금 앞으로 건축물에 따라서 탄소 등급제를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에너지 등급제 반대 전국 연대에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랬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은 좀 옛날에 지은 집, 낡은 집 이런 데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텐데 결국은 새로 지은 집, 좋은 집에서 사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세제 감면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아, 딜레마인가요?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인 우리나라 특성상 네. 주택 가격의 차이 발생은 아주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에너지 시설에 관한 에너지 설비에 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아까 뭐 부자 감세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네. 그러면 여유 있는 아파트가 더 세제 혜택을 받는 맞아요. 가격이 더 차이가 나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이것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따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기존의 가치 평가 방식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네. 역세권이냐, 흑권이냐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방법이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에너지라는 게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현상 달라질 수 예측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진짜 공공 정책이 있어야 기후 정의, 그렇죠. 이게 또 다른 불평등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창에 신창기님이 제주도 숙박시설 중에서 쓴 만큼 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낀대요. 그렇군요. 오늘도 흥미로운 뉴스 감사드립니다.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 협동조합 기술이사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같이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